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운동 중에 혹은 평범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지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이 더욱 빈번하실 텐데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무려 3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심지어 매일 밤 이 고통과 씨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알고 계시면 단 3초 만에, 네, 맞습니다. 단 3초 만에 이 극심한 통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고통스럽게 다리를 주무르거나 화장실까지 절뚝거리며 걸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즉각적인 응급처치법은 물론이고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다리 쥐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다리 쥐로 고생하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예방법은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리쥐의 모든 것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장 다리쥐의 정체와 발생 원인, 다리쥐란 정확히 무엇인가? 먼저 다리쥐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의학 용어로는 근육 경련 또는 근육 연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머설 크램프라고 하죠. 이것은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하게 조이는 현상입니다. 이때 근육 섬유들이 동시에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되고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보통 종아리 뒤쪽, 특히 비복근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허벅지 앞쪽이나 뒤쪽, 발바닥, 심지어 손이나 팔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리쥐는 대부분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풀리지만 심한 경우에는 1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쥐가 풀린 후에도 근육통이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리에 쥐가 날까? 8가지 주요 원인.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사실 다리쥐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의학적으로 확인된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런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다리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가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 피로와 과도한 운동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걷거나 익숙하지 않은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거나 운동 강도를 급격히 높이면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경기 후반이나 연장 전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육 피로 때문입니다. 근육이 지치면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경련이 발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리쥐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순환이 나빠지면서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이 있으면 운동할 때나 걸을 때 다리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쉬면 증상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경압박과 척추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이 있으면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를 펴고 걸을 때보다 구부정한 자세에서 증상이 덜한 경우 척추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처럼 신경 자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특히 이뇨제는 체내 전해질을 배출시키면서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천식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다리쥐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다리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추위와 온도 변화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긴장하면서 쥐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에 이불 밖으로 다리가 나가 있을 때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차가운 온도 때문입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면서 자거나 찬물로 샤워한 직후에도 다리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급격할수록 근육이 놀라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죠. 일곱 번째, 임신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기와 후기에 다리쥐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인한 다리 근육의 부담, 자궁이 커지면서 혈관을 압박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태아의 성장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많이 소모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여덟 번째, 기저질환들입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같은 만성 질환들도 다리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신경 손상과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리쥐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상에서 다리쥐가 더 흔한 이유.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다리쥐 발생 빈도가 젊은 층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근육의 지구력과 회복력을 떨어뜨려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다리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는 것이죠. 셋째,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여러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무리한 활동을 했을 때 근육이 감당하지 못해 쥐가 나기도 합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고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다리쥐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장 3초 만에 통증을 해소하는 즉각 응급처치법.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3초 만에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같은 3초 응급처치법.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종아리 뒤쪽에 쥐가 났을 때 종아리 쥐가 가장 흔한데요. 이때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앉은 상태에서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확 당기는 겁니다. 이때 무릎은 반드시 펴야 합니다. 단 3초만 이렇게 강하게 당기고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경련이 풀립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벽이나 의자를 짚고 쥐가 난 다리를 뒤로 쭉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확실히 붙입니다. 이때 앞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뒤쪽 다리는 쭉 펴면서 체중을 앞으로 실어주면 종아리가 강하게 늘어나면서 쥐가 풀립니다. 3.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밤중에 자다가 쥐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불을 걷어내고 발끝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당기거나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이나 벨트를 발에 걸쳐서 당겨주세요. 핵심 포인트 종아리 뒤쪽 근육이 수축해서 쥐가 난 것이므로 반대 방향인 발등 쪽으로 발을 당겨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을 때,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에 쥐가 난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1. 한쪽 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짚어 균형을 잡습니다. 2. 쥐가 난 다리의 발목을 뒤에서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올립니다. 3. 무릎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면서 3초 정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4.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났을 때, 햄스트링이라 불리는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난 경우 1. 바닥에 앉아서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줍니다. 2.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손으로 발끝을 잡습니다. 3. 무릎을 펴고 발끝을 당기면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줍니다. 발바닥에 쥐가 났을 때 1.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발등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2. 아니면 맨발로 서서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확실히 밀착시키고 체중을 실어줍니다. 스트레칭 후 추가로 해야 할 것들. 스트레칭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들을 꼭 따라하세요. 1. 마사지 해주기. 쥐가 풀린 후에는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주거나 위아래로 쓸어주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적당한 압력으로 2-3분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경련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며 쌓인 젖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하기. 쥐가 풀린 직후에는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으로 해당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10에서 15분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쥐가 난 직후 근육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 몇 분간은 냉찜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근육이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먼저 10분 정도 냉찜질을 한 후 온찜질로 전환하세요. 3. 수분 보충하기. 다리 쥐가 난 후에는 즉시 물을 마셔주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탈수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수분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해질 음료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를 마시면 손실된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이 너무 많은 음료는 피하고 저당이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4. 가벼운 걷기. 쥐가 완전히 풀리고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실내에서 천천히 걸어주세요.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 주어 회복을 돕습니다. 단,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움직이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다리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실수 1. 경련 부위를 세게 때리기.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쥐가 난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손상된 근육 섬유를 더 손상시킬 수 있고 멍이 들거나 근육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 2. 통증을 참고 가만히 있기. 쥐가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참고만 있으면 경련이 더 오래 지속되고 근육 손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 3. 얼음 찜질부터 하기. 급성 염좌나 타박상에는 얼음 찜질이 효과적이지만 근육 경련에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더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 4. 진통제부터 먹기. 다리 쥐는 통증이 심하지만 진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통제는 통증만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뿐 근육 경련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스트레칭이 우선입니다. 자다가 쥐가 났을 때 특별 대처법.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자다가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데 잠결에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순서대로 하세요. 1. 침착하게 의식을 깨우기. 놀라서 벌떡 일어나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깨웁니다. 2. 불 켜기. 어둠 속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넘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불을 켭니다. 3. 이불 걷어내기. 이불이 다리를 압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걷어냅니다. 4. 앞서 설명한 스트레칭 실시 앉은 자세나
누운 자세에서 발끝을 당겨줍니다. 5.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천천히 움직이기. 쥐가 풀렸다고 바로 화장실에 가려고 급하게 걷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잠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완전히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3장 다리쥐 완벽 예방법 생활습관 개선. 응급처치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다리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다리쥐를 예방하는 생활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충분한 수분 섭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대량 물잔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이고 개인의 활동량, 땀을 흘리는 정도,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더 많이 마셔야 하고 겨울철이라도 실내 난방으로 건조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사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이나 물 마시기 앱을 활용해서 2~3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상기시킵니다.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해두고 한밤중에 깨면 한두 모금 마십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으니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추가로 마셔줍니다. 주의사항.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다리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스트레칭은 야간 다리쥐를 8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루틴 5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시작합니다. 1. 발목 돌리기.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립니다. 양발을 동시에 해도 되고 한 발씩 해도 됩니다. 2. 발목 굽히기.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반대로 발등 쪽으로 쭉 펴줍니다. 이것을 15회 반복합니다. 3. 무릎 당기기.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고 10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양쪽 다리를 동시에 당겨도 좋습니다. 4. 누워서 다리 들기.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펴고 발끝은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10초 유지합니다. 저녁 잠자기 전 스트레칭 루틴 10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스트레칭은 야간 다리쥐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 벽 스트레칭.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섭니다.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살짝 구부리고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쭉 펴줍니다. 뒤쪽 발 뒤꿈치는 바닥에 확실히 붙입니다.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30초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3회씩 반복합니다. 앉아서 발끝 잡기.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발끝을 손으로 잡습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을 발에 걸쳐서 당겨도 됩니다. 무릎은 펴고 30초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3. 계단 스트레칭. 계단이나 두꺼운 책을 이용합니다. 발 앞부분만 계단 끝에 올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20초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4.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한 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발목을 뒤에서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도록 20초 유지합니다. 양쪽 3회씩 반복합니다. 5.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의자에 한쪽 발을 올립니다. 무릎을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허벅지 뒤쪽을 늘려줍니다. 20초 유지하고 양쪽 3회씩 반복합니다.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 절대 반동을 주거나 튕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수준까지 과도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약간 당기는 느낌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흡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적절한 운동량 유지.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다리쥐의 원인이 됩니다. 적절한 강도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이상 권장 운동. 1. 걷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평지를 걷는 것이 좋고 과도한 경사는 피합니다. 2.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물속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고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리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3.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나 야외 자전거 모두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장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처음에는 20분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4. 요가나 필라테스.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 전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면 쥐가 나기 쉽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합니다. 무리해서 강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운동 중 충분히 수분을 섭취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운동 후 갑자기 멈추지 말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피로감이 심하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합니다. 4.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일상생활에서의 자세와 습관이 다리쥐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 있을 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피합니다. 의자 높이를 조절해서 발바닥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너무 낮거나 푹신한 소파보다는 적당한 높이의 의자가 좋습니다. 서 있을 때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중간중간 다리를 움직여주거나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양발에 균등하게 체중을 분산시킵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불편한 신발은 피합니다. 잠잘 때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발을 압박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두꺼운 이불을 발끝까지 꽉 덮으면 발목이 아래로 눌려 쥐가 나기 쉽습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다리가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발을 약간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 아래에 얇은 쿠션을 받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침실 온도를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합니다.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5. 신발 선택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신발이 다리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신발의 조건. 발 크기에 딱 맞고 너무 조이지 않아야 합니다. 쿠션이 충분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발바닥 아치를 적절히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어야 합니다. 굽 높이는 2-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전히 평평한 신발도 좋지 않고 너무 높은 굽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신발. 딱딱하고 쿠션이 없는 신발. 발을 조이는 좁은 신발. 굽이 5cm 이상인 하이힐. 밑창이 너무 얇은 신발. 발등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신발. 신발은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창이 닳거나 쿠션이 압축되면 발에 무리가 가서 다리쥐가 나기 쉽습니다. 6. 체중 관리. 과체중은 다리 근육에 부담을 주어 쥐가 나기 쉽게 만듭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쥐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다리쥐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 향상.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자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입니다. 8. 금연과 절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는 다리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연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뿐 아니라 다리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도 탈수를 일으키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다리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량을 지키거나 가능하면 술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장 다리주 예방에 도움되는 영양소와 식이요법.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도 다리주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겨 쥐가 나기 쉽습니다. 1. 마그네슘 가장 중요한 미네랄.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경련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 권장량. 성인 남성은 하루 350에서 400mg, 여성은 280에서 300mg이 권장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1.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호두 등이 좋습니다. 아몬드 한 주약 28g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간식으로 한 줌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씨앗류 호박씨, 해바라기씨, 참깨, 들깨가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호박씨 28g에는 약 1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3.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는 약 80mg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한 접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콩류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등 콩류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콩 한 컵에는 약 120mg이 들어있습니다. 5. 통곡물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먹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6.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28g에는 약 6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7.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칼륨도 풍부해서 다리주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8. 생선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 음식으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흡수율이 좋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통 하루 200에서 400mg을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 복용합니다. 과다 복용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위험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칼륨 근육 기능의 핵심.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작용하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륨 권장량. 성인은 하루 3,500mg 이상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1. 바나나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운동 전후나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습니다. 2. 감자와 고구마 중간 크기 구운 감자 한 개에는 무려 9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칼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7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바나나보다 더 풍부합니다. 4. 시금치와 근대 조리한 시금치 한 컵에는 약 84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5. 콩류 흰콩 한 컵에는 약 10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6.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소스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약 550mg이 들어 있습니다. 7.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40mg,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8. 생선 연어, 참치, 넙치 같은 생선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주의사항.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칼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칼슘뼈뿐 아니라 근육에도 필수.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 권장량 성인은 하루 700에서 800mg, 폐경후 여성은 1200mg이 권장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1.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가 대표적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2. 두부 칼슘으로 응고시킨 두부에는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두부 반모에는 약 300에서 400mg이 들어 있습니다. 3. 녹색 잎채소 케일, 브로콜리, 배추에도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4.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 멸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을 뼈째 먹으면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5. 아몬드 한 줌에는 약 75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6. 참깨 역시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참깨 2큰술에는 약 140mg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방법.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세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합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4. 비타민 D 칼슘 흡수의 동반자.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근육 약화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권장량. 성인은 하루 600에서 800 IU 국제 단위, 고령자는 800에서 1000 IU가 권장됩니다. 비타민 D 공급 방법. 1. 햇볕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되니 짧은 시간은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식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시리얼 등이 있습니다. 3. 보충제 햇볕 노출이 부족하거나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결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비타민 B군. 신경과 근육 건강. 비타민 비일티아민, B6, B12는 신경 기능과 근육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B12 결핍은 신경 손상을 일으켜 다리쥐로 고생하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이 수축했을 때 무리하게 힘을 주어 당기기보다는 오늘 배운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천천히 당기기와 비복 근종아리 근육의 중간 지점을 3초간 지압하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단 3초의 대처가 밤새 이어질 통증을 막아줍니다.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정보가 건강한 밤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평소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쥐 났을 때 당황해서 더 아프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3초 비법 꼭 활용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딱 1분 만에 건강해지는 비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허구적 요소가 포함된 연출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한 통증이나 만성적인 경련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